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번 고민을 들어볼까요? 김송희 조교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간혹 가다가 교수님을 도와서 보충 수업을 맡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저는 좀 대본에 의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어떻게 대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충분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TA님들께서 이 대본에 의지하는 말하기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왜 대본에 의지할까?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내 말하기를 정확하게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생각이 자꾸만 뒤죽박죽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근원지, 문제점은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더라도 완전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면 좋은데요.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두 줄에서 세 줄 말하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두 줄에서 세 줄 말하기. 바로 그겁니다. 두 줄에서 세 줄, 바로 문장의 개수를 말하는데요. 문장을 한 문장이 아닌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문장, 세 문장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생각보다 말을 굉장히 짧게 하는 버릇이 많다는 겁니다.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박미진 조교님께 어머니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미진아, 밥 먹었어? 응? 그렇죠. 예, 응이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응, 한 글자. 이건 뭐 한 문장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문장이 되죠. 네. 자,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송이야, 뭐 최근에 영화 본 거 있어? 없어. 그렇죠. 갑자기 뭐 이렇게 암울해지나요? 예.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두 줄에서 세 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박미진 조교님, 어떻게 늘리면 좋을까요? 좀 더 사건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주어, 동사, 그다음 목적어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영어 배울 때 이걸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들으니까 아주 새삼 반갑네요. 맞습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밥을 먹었냐는 질문에 없다. 없다는 거에 어떻게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붙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더 하면 좋을까요? 왜 밥을 못 먹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못 먹었는지에 대한 이유나 설명이 붙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넣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밥 먹으셨어요? 네, 아직 안 먹었어요. 사실 제가 어저께 야식을 좀 많이 먹고 자서 더부룩해서 그런지 잘 안 들어가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과 이유를 넣게 되면 이것을 물어본 사람에게 성의 있게 답변하고 말하는 그런 아주 좋은 말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나 또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요령이 생깁니다. 모든 말하기를 예,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요, 저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습관만 들였던 사람이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말이 안 나와요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 대화에서부터 두세 줄 말하기를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화를 최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본 영화는 없지만 스파이더맨을 꼭 보러 가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문장을 이어서 아주 길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꿀팁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문장을 완성할 때는 마침표의 기준으로 두 줄, 세 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엇냐면 안 봤는데, 아닌데, 아니었고 이렇게 문장을 이어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문장이 길어지는 안 좋은 또 하나의 버릇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라고 문장을 맞춰주셔야 돼요. 문장을 맞춰주면 훨씬 더 주제가 깔끔해지기 때문에 듣는 상대로 하여금 문장이 한 번에 이해가 되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짧게 마침표를 찍고 이어가 주시면 훨씬 더 좋은 말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어서 두 번째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바로 5구성 말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5구성 말하기. 맞습니다. 말 그대로 숫자 5, 5가지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제 이 5구성 말하기는요, 토론이나 발표, 면접,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말하기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구성이에요. 이 구성 방법을 활용하면 조금 더 긴 말하기들을 논리 정연하게 전달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주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메시지를 담아주는 거예요. 김송희 조교님께 여쭤봤던 영화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꾸려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말 그대로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설명입니다. 두세 줄 말하기에서 뒷부분에 붙었던 설명이나 이유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넣어보면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을 봤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사례입니다. 사례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보고 들었었던 이야기들을 총괄해서 사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스파이더맨을 보았는데요. 아마 남자들은 이 마블 영화 정말 좋아해서 아주 이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저 또한 기대를 많이 해서 실제로 봤는데 스파이더맨이 정말 멋진 액션을 펼쳐줘서 재밌게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례를 얘기할 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느끼는 점을 바로 뒤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바로 연결을 하자면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과 한 번 더 볼 의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결론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결론을 담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를 최근에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래, 봤다. 하지만 그 봤다 안에서도 조금 더 상대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꾸려볼게요. 한번 김송희 조교님께서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나요?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스파이더맨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스파이더맨 개봉을 정말 기다렸던 사람으로서 너무 재밌어서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집중을 하면서 영화를 봤답니다. 특히나 남자들은 이 마블 영화 하면 정말 환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봤는데 나중에 친구들이랑 한 번 더 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기존에는 그냥 나는 영화 본 적이 있다로 끝날 수 있는 yes라는 말이 굉장히 상세한 이야기들이 붙으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가 끝마쳐지죠. 실제로 발표를 할 때도 이런 구성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말해야 될 주제, 그리고 그 주제에 이은 부연 설명, 부연 설명에 따른 정확한 근거, 그 근거가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한 느낀 점, 느낀 점에 따른 결론까지 이어서 5구성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간단하게 키워드로 대본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달할 발표의 주제 내용에 맞게 간략하게 내용을 전개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분이 한번 직접 조금 어렵더라도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여쭤볼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주제, 설명, 사례, 느낀 점, 결론으로 얘기를 천천히 만들어 가 볼게요.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저는 떡볶이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저희 성대 근처에 나눔이 떡볶이라고 되게 맛집이 있는데, 거기 떡볶이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오뎅도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언제 성대 근처 오시면 꼭 나눔이 떡볶이 드셔보시길 권할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나눔의 떡볶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에 방금 전에는 사례를 조금 더 보충해서 이야기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설명으로 나왔던 거는 내가 왜 떡볶이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보충해 주셨더라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어졌을 거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참 좋아합니다. 떡볶이 정말 대한민국의 소울푸드잖아요. 떡볶이만 먹었다면 전 스트레스가 참 풀리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성대 근처에는 나눔의 떡볶이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혹시라도 선생님 오시면 함께 제가 꼭 대접하겠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어떤가요? 말하기가 좀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전달력 있게 느껴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내가 겪은 경험이나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예시를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말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두 번째로 솔루션을 드려봤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그동안 단답형으로 말한다는 게 상대에게 굉장히 배려 없는 대화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나눌 적에는 좀 더 사례를 풍부하게 들고 그리고 결론을 맺어서 풍부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송희 조교님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꿀팁을 많이 주셔서 계속 제가 연습해서 진짜 제 걸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긴 문장으로 좀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스피치는요, 성의를 얼마만큼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할 때 조금 더 성의 있게 이야기한다 하는 마음으로 전개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말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